5단원 모래여행.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 물은 어떻게 여행할까요? 오늘부터는 모래여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요, 상태를 바꾸어 이동하는 물에 흥미를 가져볼 거예요. 또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여 실제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추리해 보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104에서 107쪽, 실험 관찰 54, 55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 어디에 있나요? 우리 화장실이나 부엌에 가서 물 틀면 물이 나오죠. 또 샤워할 때도 물을 쓰고 세수할 때도 물을 쓰고 마시는 물도 있어요. 산이나 또는 바다에 가면 계곡, 강, 바다 다 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책 봐주세요. 사진에서 물은 어디에 있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물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물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5단원 물의 여행을 공부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곳에 물이 있습니다. 먼저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 식물이 살아가는 데에는 물, 공기, 햇빛 등이 필요해요.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서 물을 계속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실내 정원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 꽃삽, 거름흙, 크기가 작은 식물, 물이 담긴 분무기, 셀로판 테이프, 너비가 넓은 것, 가위, 면장갑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꽃삽으로 거름흙을 3분의 1 정도 넣어요. 그 위에 식물을 세우고 식물의 뿌리가 충분히 묻힐 정도로 다시 거름흙을 넣습니다. 물이 담긴 분무기로 식물과 거름흙에 물을 뿌려요. 다른 플라스틱 컵을 3번 플라스틱 컵 위에 거꾸로 올리고 그 사이를 셀로판 테이프로 붙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며 물을 계속 주지 않아도 식물이 자라는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물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실내 정원을 만들면요, 이렇게 오전에는요, 플라스틱 컵 안쪽에 작은 물방울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히죠? 그럼 이게 오후가 되면 물방울의 크기가 커지면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물이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여행을 하길래 이게 되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106, 107쪽이에요. 물은 어떻게 여행할까요? 물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상태를 바꾸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머물러 있는 곳에 따라 물의 상태가 달라져요. 물이 세상 곳곳을 어떻게 여행하는지 알아볼게요. 물의 상태 우리 세 가지 있었어요.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있었죠? 먼저 안녕 나는 방울이야 그림에서 친구들 속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 여행을 해보렴. 구름 속에 있는 애부터 볼게요. 안녕, 나는 방울이라고 해.
나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지. 내가 오랫동안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지 들려줄게. 난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놀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따스한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 하늘 높이 올라가니 점점 추워지고 무서웠어. 그래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세상에, 나는 구름이 되어 있었어. 구름이 된 나는 바람의 도움으로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다녔지.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주변의 친구들과 엉겨붙더니 아래로 툭 떨어졌지 뭐야? 비가 되어 내린 거야.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눈이 되어 높은 산을 내리기도 했어. 나는 강에 떨어져 한참을 흐르다가 수도관을 거쳐 사람의 몸속 구석구석을 여행하게 되었지. 몸속 여행을 마치고 몸 밖으로 나와 친구들과 함께 땅속 탐험을 할 때였어. 어디선가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지더니 가느다란 관으로 빨려 들어갔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줄기 속이더라고. 한참 동안 줄기 속을 여행하다가 잎을 통해 밖으로 나왔지. 잎을 나온 다음에는 어느 곳을 여행했냐고?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었지. 나는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할 거야. 내 친구 찰랑이와 송송이는 어떤 여행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 친구들도 나처럼 신기한 여행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물에 여행이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쭉 봤어요. 구름이 비가 되어 육지나 바다에 내립니다. 구름이 비가 되면 육지나 바닥에 내려오게 되죠. 그럼 그 물들이 강이나 계곡에서는 물이 흘러 이동합니다. 강이나 계곡이 돼서 흘러서 내려와요. 땅 속에서도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도 흐르는 물이 뿌리는 땅 속의 물을 빨아들입니다.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요. 식물의 잎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그럼 식물의 잎에서 물이 다시 빠져나오죠. 그럼 어디로 가요? 수증기가 돼서 다시 구름으로, 다시 비나 눈이 돼서 내리고 이 과정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에서 여기에 물방울이 생긴다고 했죠? 그 이유는 잎에서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수증기가 다시 내려오고 뿌리를 통해 들어가서 잎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배운 물이 어떻게 여행하는지에 대해서 실험 관찰을 정리해 볼게요. 방울이의 이동 과정 알아보기.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를 읽으며 방울이가 이동한 과정을 과학책 106, 107쪽에 그림의 화살표로 표시하고 친구들과 표시한 화살표를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화살표를 해보시고요. 내가 표시한 화살표의 방향과 친구가 표시한 화살표의 방향이 같은지, 방울이가 나무줄기 속을 여행하다가 잎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는지, 친구와 달리 다시 하늘로 올라간 방울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비가 되는 것으로 연결했다. 바로 비가 되는 것으로 연결했다. 뭐 등등 다른 점이 있겠죠? 2번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에서 방울이가 이동한 장소를 찾아서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볼게요. 하늘, 물, 수증기로 있죠. 그러다가 산으로 가서 얼음, 눈이 되고 땅으로 가서 물이 돼요. 강으로 가면 물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물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물입니다. 또는 땅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물이에요. 땅 속에서는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물이에요. 그러면 그 식물에서 들어간 물은 잎을 빠져나오게 되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됩니다. 또는 강에서 공기 중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강에서 바다로 물로 흘러가죠. 이 바다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가 변해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모이면 또 구름이 되겠죠? 물, 수증기 상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동한 장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3번. 내가 방울이의 친구인 찰랑이나 송송이가 돼서 물의 이동 과정을 생각하면서 방울이에게 들려줄 여행 이야기를 써보세요. 예시로 찰랑이의 여행 이야기를 할게요. 찰랑이의 여행 이야기. 안녕, 나는 찰랑이야. 난 열매 속에서 한참을 머물렀어. 그러다가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 가늘고 긴 관을 따라 몸속을 탐험하고 몸 밖으로 나왔어. 화장실 변기를 지나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점점 깨끗해져서 강으로 이동했어. 강에서 놀다가 따뜻해지면서 하늘 위로 올라갔어. 더 높이 가니 추워져서 구름이 되었어. 곧 다른 친구들의 손을 잡고 땅으로 내려갈 거야. 그때 너와도 만나자. 또는 송송이의 이야기로 해봐도 좋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를 읽고 물의 이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물의 상태가 계속 변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동해요. 물이 이동하면서 상태가 변하기도 해요. 물은 여기저기에 있었죠? 등등. 여러분들이 찾은 특징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물의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물의 순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